최근 일본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왔죠. 이게 과연 우리 원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숫자 17조 엔. 우리 돈으로 치면요. 이게 약 160조 원. 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정말 말 그대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규모인데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보조금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베노믹스 시절이었던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러다 또 예전처럼 엔화 가치가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 슈퍼엔저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걱정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바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과거에 좀 강렬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논리는 아주 간단했어요. 정부가 막대한 돈을 푸니까 당연히 나라 빚은 늘어나고요. 그럼 이게 결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해서 슈퍼엔저로 이어섰던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공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환율 상황을 보면 이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달러 원 환율은 이미 1,450원을 넘어섰고 달러 엔 환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시장은 이렇게 걱정하는데 정작 IM증권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아니, 이번에는 과거랑은 달라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왜 다르다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적인 이유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둘째, 지금은 물가가 아주 높은 고인플레이션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입장도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이유, 바로 통화정책의 차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아베노믹스 때는 일본은행이 시중에 돈을 막 풀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금융 완화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자산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물가, 즉 인플레이션 환경입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아베노믹스 때는 물가가 거의 안 올라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보시다시피 이미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더 커질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러다 일본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일본 국채를 막 내던지는 그런 채권 시장 발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고 하니까 그 위험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유, 바로 미국이라는 변수입니다. 지금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다른 나라 물건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엔화 가치가 확 떨어져서 일본 제품이 엄청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관세 정책 효과가 확 줄어들겠죠? 미국 입장에서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상황이 그래서 우리 원화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동조화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랑 일본 엔화가 전통적으로 달러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과거 같은 슈퍼엔저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낮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원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연말 환율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연말 달러원 환율의 핵심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1,400원. IM 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가라앉고 또 일본발 엔화 약세 압력도 주춤해지면서 결국 달러원 환율이 1,400원 수준에서 안정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이번 대규모 부양책은 과거와 같은 슈퍼엔저를 불러오기보다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일본의 선택은 이제 주사위처럼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